김선영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회색빛이 방을 얇게 덮고 있었어요. 집은 넓지 않았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었죠. 선영은 잠시 이불 끝을 매만지며 오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달력 한쪽에 작은 글씨로 표시해둔 날이었습니다. 동창회. 2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거실로 나온 선영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우죠.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종이는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이름들은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정수, 이미경, 최영우 같은 글자가 또렷했어요. 선영은 그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반가움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죠. 선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색의 옷들이 차례대로 걸려 있었고 화려한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밝지 않은 베이지색 코트와 깔끔한 니트를 골랐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 대신 소박한 시계를 찼어요. 이 모든 선택은 습관이었습니다. 선영의 삶은 자산이라는 단어와는 잘 맞지 않는 형태로 흘러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선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의 주차장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고급 외제차가 있었습니다. 세단도 있고 SUV도 있었죠. 직원이 상시 관리해주는 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차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과시처럼 느껴질까 봐서가 아니라 나답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벽면의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급차가 줄지어 선 쪽을 지나쳤습니다. 은색 세단은 유광으로 빛났고 차 옆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선영은 잠깐 시선을 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석, 가장 평범한 자리로 향했죠. 거기에는 오래된 경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차의 문은 가볍게 열리고 오래된 차 특유의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났어요.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고 눈빛은 조용히 깊었습니다. 선영은 스스로에게 작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가면 돼요. 그 말은 힘을 주려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죠.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얇게 울렸습니다. 고급차의 묵직한 소리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 소리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장을 보러 다니던 길, 새벽에 일을 나가던 길,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 했고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 앞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선영은 핸들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긴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차 안에서 라디오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선영은 소리를 더 줄였습니다. 오늘은 음악보다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녀는 동창회장에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동시에 반갑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선영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얼마나 노골적일지는 아직 몰랐어요.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순간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김이 차창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닦아냈어요. 그 동작은 마치 마음속 흐림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녀에게 어떤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선영의 마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들끓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오늘 그 행동을 똑똑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영은 핸들을 살짝 돌려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도로 옆으로 고급 호텔 간판이 보였어요. 동창회 장소가 그곳이라는 안내문이 초대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자고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경차 한 대가 불러올 시선이 20년의 시간을 단숨에 비틀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선영은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엔진 소리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익숙한 도시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며칠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동창회 초대장을 발견했을 때의 순간이었죠. 초대장은 두툼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종이 초대장이었어요. 선영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도 바로 뜯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조명이 켜진 뒤에야 선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라는 문구가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 명단 일부가 나열돼 있었죠. 선영은 무심코 그 이름들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들이 하나둘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늘 주목받던 아이, 집안 이야기를 자주 하며 은근히 비교하던 아이, 가난했던 선영을 은근히 피하던 아이까지요. 이름 하나하나가 얼굴과 표정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억울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건 경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녀는 참석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지금의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싫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시선을 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돈이 생긴 뒤에 달라진 관계들도 이미 충분히 경험했죠. 며칠 동안 초대장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침마다 그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지 않는 게 편할까? 아니면 한 번쯤 마주하는 게 맞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도망치듯 피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도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의 자신이 과거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참석 체크칸에 조용히 표시를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손길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결정을 미룰 때의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서랍에 넣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맞춰 다시 움직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선영은 앞유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도를 맞췄어요. 그날 초대장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시선을 불러올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김선영은 연회장 근처에 다다르자 속도를 천천히 줄였습니다. 길가에는 고급 호텔 간판이 눈에 띄었고 입구 쪽으로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검은 세단과 대형 SUV들이 차례로 발렛 구역에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핸들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지상 발렛 구역으로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차의 엔진 소리가 주변의 고급 차량들 사이에서 유난히 가볍게 들렸죠. 발렛 직원 한 명이 선영의 차를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선영을 힐끗 올려다봤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내리고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이 차를 선택한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선영은 주변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는 이미 몇몇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잘 차려입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영의 경차는 눈에 띄게 작고 소박해 보였죠. 선영은 문을 닫고 잠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발렛 직원이 차 키를 받아들고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그 시선들은 빠르게 훑고 지나가거나 잠시 머물다 사라졌어요. 호기심, 평가, 그리고 무관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코트의 옷깃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자리에 경찰을 타고 온 것은 실수도 착각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선영은 과거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낡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던 기억, 남들 앞에서 괜히 주눅 들던 순간들이 스쳤죠.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이 선영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로비 안은 밝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죠.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창회가 이미 시작된 듯한 분위기였어요. 선영은 안내 표지판을 따라 연회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문 앞에 도착한 선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는 20년 전의 얼굴들이, 그리고 지금의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선영은 손잡이에 손을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경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끝까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연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밝았고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지나치게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공기가 가볍게 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입구 근처에 잠시 멈춰서서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얼굴들은 대부분 서로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금세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선영의 얼굴을 스치듯 보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누군가는 아예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바로 느꼈죠. 선영은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시 다른 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학창시절 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대화의 흐름에 그녀를 끼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또 한 번 지나쳤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근황을 빠르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업 이야기, 자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그 말들 사이에는 은근한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끼어들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접시는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영은 의자를 당기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를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일고 있었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몇몇 동창이 선영 쪽을 힐끗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분명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눈빛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가 입구 쪽에 주차된 차 이야기가 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선영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안을 지나가며 정신을 조금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이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마 했던 기대가 아주 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조금은 바꿔놓았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영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누가 자신을 외면했고 누가 고개를 돌렸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 미소 아래에서 그녀의 눈은 조용히 주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훗날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무시가 그냥 지나갈 장면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인 동창회가 시작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앞으로 쏠렸고 테이블마다 박수가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떠들썩해졌습니다. 접시가 오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선영 앞에도 음식이 차려졌지만 그녀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며 흐름을 읽고 있었죠.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재단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 동창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크고 가벼워 보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선영 쪽을 힐끗거리며 이어지는 웃음이었죠.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한 동창이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차값이 장난 아니더라니까요. 말은 가벼웠지만 시선은 선영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다른 몇 명이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보탰어요. 그 웃음 속에는 비교와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물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잔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까지 달아오르는 감각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 말에 몇 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경찰을 타고 온 그녀를 향해 정렬돼 있었죠. 아무도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학창 시절 체육복이 낡았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날들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영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들어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의 표정과 말투가 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피하고 있는지, 누가 즐기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선영은 웃고 있는 사람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선영은 짐작할 수 있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도 된다는 오랜 습관 말입니다. 그 습관이 오늘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지켜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식탁 위의 소음은 계속됐지만 선영의 마음은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노로 번지지 않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녀는 이 웃음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훗날 아주 다른 의미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의 음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맛을 느끼며 먹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오가며 사람들의 표정을 따라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흘깃거리는 눈빛,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들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선영은 문득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고 그 기준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차, 옷, 말투, 그리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까지요. 테이블 옆자리에 앉은 동창이 휴대전화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다들 투자 얘기밖에 안 하네. 다른 사람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무나로 분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말로 증명하는 건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일처럼 느껴졌죠.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가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몰랐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사람들도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이 순진했던 걸까요? 선영은 그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늘 조심스러웠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선영의 시선은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대화를 듣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자랑했고 누군가는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들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깔린 비교와 서열이 느껴졌죠. 선영은 그 구조를 한 발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이들의 기억 속에서 별 의미 없는 존재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요. 선영은 컵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누가 먼저 무시했고 누가 따라 웃었는지 누가 끝내 시선을 주지 않았는지가 또렷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선이 분명히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은 감정의 선이 아니라 관계의 선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잠시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몇몇 동창이 선영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거는 이는 없었죠.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행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결론에 다다라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것은 화해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그리고 너무도 쉽게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김선영은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말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직 이 자리를 끝내기엔 조금 이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처음보다 더 풀어져 있었고 말투도 더 솔직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심은 감추기 어려워지는 법이죠. 몇몇 동창은 술잔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웃음은 커졌고 말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를 차분히 지켜봤어요. 누가 누구에게 더 큰 소리로 말하는지, 누가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하나의 기록처럼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한 동창이 선영을 흘끗 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그 말은 모두를 향한 것처럼 들렸지만 선영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답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죠. 선영은 그 상황을 보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굳히지도 않았어요.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미소는 상황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선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다시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늘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가까워질 이유도 더 멀어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모습 그대로 기억해두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얼굴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박정수의 웃음, 이미경의 말투, 최영호의 시선까지요. 이름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선영은 그 연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단체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선영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고 싶지는 않았지만 빠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박수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이어갔죠. 선영은 그 틈에서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서며 선영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누굴 기억해야 하고 누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연회장을 나와 밤 공기 속에 섰습니다. 실내의 따뜻함과 대비되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여전히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선영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늘 그 반짝임은 더 이상 그녀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경차가 세워진 쪽으로 걸어가며 선영은 발걸음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죠. 선영은 고개를 숙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한 자리였어요. 선영은 가방을 옆자리에 두고 잠시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긴장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죠.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룸미러로 호텔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의 얼굴들과 오늘의 시선들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은 그녀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차를 몰아 큰 길로 나섰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그 반복 속에서 선영은 오늘 들은 말들과 보았던 표정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웃음 속에 섞인 평가, 무심한 외면, 은근한 조롱까지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장면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요. 선영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죠.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생각에 잠긴 채 핸들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억할지, 누구를 멀리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다시 만들지에 대한 정리 말입니다. 그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선영은 오늘의 자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무너지지도 않았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집에 돌아가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명확함이었습니다. 차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고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죠. 선영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을 바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과 이 결심을 조금 더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 선영은 마지막으로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피곤하지만 단단해진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듯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스스로 인정하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함부로 판단한 시선들 위에 서겠다고요. 그날의 기억은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전날의 피로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동창회 이후 처음 맞는 아침이었지만 불안이나 후회는 떠오르지 않았죠.
대신 아주 잔잔한 정리가 끝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나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전날 밤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웃고 떠들던 얼굴들, 시선을 피하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감정 없이 정리된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선영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밤사이 쌓인 알림은 많지 않았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로 열어보지 않고 잠시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올라왔는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선영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몇 장이 공유돼 있었고 단체 사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선영 역시 그 안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어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즐거웠다고 했고 누구는 다음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묘하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선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죠.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선영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대표와 점심 약속이 있었죠. 그는 선영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지금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관계가 편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선영은 잠시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은 다른 차를 선택했습니다. 늘 타던 경차가 아니라 평소 잘 타지 않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선택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차가 더 어울린다고 느꼈을 뿐이죠. 차에 오르며 선영은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나란히 떠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동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기준이 명확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영은 시동을 걸며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동창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호등 앞에 차를 멈추고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전화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선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창회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선영은 점심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다시 휴대전화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번호가 아니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는 아주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거의 말을 섞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차를 갓길에 세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지금 이 연락이 급할 이유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2통과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제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 아쉬웠다는 말, 다음에 따로 한번 보자는 말이 적혀 있었죠. 선영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늦게 도착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사를 건넸을 때 시선을 피하던 모습, 웃음 속에 섞인 무심함이 분명히 기억나 있었죠. 그 기억과 지금의 메시지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자 선영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동창회가 끝난 뒤 누군가는 분명히 상황을 다시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산의 기준은 어제와 같을 가능성이 컸죠. 겉으로 보인 모습, 차, 옷, 말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선영은 그 계산 속에 자신이 어떤 값으로 들어가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선영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늘은 검은 세단이었고 건물 앞 발렛 직원의 태도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그 차이를 굳이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어제의 장면과 오늘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질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거래처 대표와 마주 앉은 선영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가벼운 안부까지요. 그 사람은 선영을 있는 그대로 대했습니다.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그녀의 판단과 태도를 먼저 보았죠. 선영은 그런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영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아까 메시지를 보낸 동창의 번호였어요. 선영은 화면을 한번 보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선영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늦게 오는 연락은 대부분 필요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진심이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어제의 사진 아래에 새로운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영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메시지였죠. 선영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본 뒤였으니까요. 차가 도로로 들어서자 선영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부드럽게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시험이었고 오늘은 정리의 시작이라고요. 관계는 늘 늦게 움직이는 쪽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오후 일정이 끝난 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건물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선영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차분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코트를 벗어 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엔 아직 생각이 조금 남아 있었죠. 그 생각의 중심에는 여전히 동창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메일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뜻밖의 발신자였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인물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마우스를 움직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낮에 받았던 연락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최근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문장이었죠. 선영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인사를 건넸을 때 시선을 피하던 얼굴, 웃음 속에 섞인 거리감 말입니다. 선영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누군가 어제의 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선영의 위치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어쩌면 전화와 메시지, 그리고 이 메일로 이어지고 있었죠. 선영은 그 흐름이 빠르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동창의 이름이 떴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둘 이어지는 연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관심이 오늘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차이를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저 차들처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고요. 누군가 방향을 바꾸면 뒤따르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선영은 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성급한 선택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동창회는 끝났지만 관계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평가를 바꾸는지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선영은 가방을 챙기며 불을 끄기 전 휴대전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또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소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다음 선택은 선영의 몫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다음 날 오전 평소보다 이르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로비는 아직 한산했고 경비원의 인사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선영은 그 인사를 가볍게 받아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제까지 이어진 연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화, 메시지, 메일까지 흐름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처리하지 않은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고 일정표도 깔끔하게 놓여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선영의 시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같은 하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또 다른 동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제 우연히 선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죠. 선영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의 무시는 오해였을까요? 경찰을 탔다는 이유로 인사를 받지 못한 것도 웃음속의 조롱도 모두 오해였을까요? 선영은 그 질문에 굳이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행동으로 충분히 드러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어제 동창회에 왔던 누구라고 소개하며 꼭 한번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도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신호는 질서 있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바뀌면 태도도 빠르게 바뀝니다. 선영은 그 단순함이 오히려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외부 미팅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하되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죠.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선영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 전화로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알던 동창의 배우자였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대가 어떤 계산으로 이 번호를 알아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통화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은 분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잠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돼 있었죠.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영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메모장에 간단히 몇 줄을 적었습니다. 이름 몇 개와 그 옆에 짧은 단어들 뿐이었죠. 무시, 침묵, 늦은 연락. 그 메모는 복수를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기준표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은 선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계산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계산당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선택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선영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빛이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너무 많은 연락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들은 모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뒤에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겪어왔으니까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던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선영은 펜을 들고 한동안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보다 무엇을 적지 말아야 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수첩에 천천히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단어를 남겼습니다. 그날 외면, 또 다른 이름 옆에는 웃음. 그 단어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억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잠시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는 오늘로 예정된 한 행사 초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공식 모임이었고 언론도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행사는 원래부터 참석을 고려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선영은 그 행사의 명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동창회에 있었던 얼굴들도 포함돼 있었죠. 선영은 그 사실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그들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에는 경차도 검은 세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서느냐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뜨며 답을 내렸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요.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무시하던 동창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는 선택도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선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점이 될 뿐이었죠. 선영은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왔던 결정을 이제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누군가의 태도를 다시 바꿔놓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공식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장소를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라운지는 차분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전체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동창의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행사 관련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선영은 페이지를 넘기며 참석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는 동창회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인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에서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난 상태였죠. 라운지 한편에서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물었습니다. 선영은 간단히 차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정중했고 거리감은 적절했습니다. 선영은 그 자연스러움이 편했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계산이 아닌 역할에서 나올 때 관계는 훨씬 단순해진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놓이자 선영은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칠 전 경차에서 내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을 훑던 눈빛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선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었죠. 선영은 행사 당일의 장면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언론, 관계자, 후원자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갈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제의 동창회와는 전혀 다른 태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선영은 그 차이를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놀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대해 미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영은 그 문장을 읽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자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다가오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느냐였습니다. 선영은 이 자리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유리창에는 선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걸어온 시간이 떠올랐고 그 시간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영은 자리를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시 마주할 때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선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처럼 보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시선들이 다음 만남에서는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선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김선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소박하지도 않은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보여주기 위한 차림이 아니라 서기 위한 차림이었죠. 현관을 나서며 선영은 잠시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차와 고급 세단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선택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맞는 이동수단을 고른 것뿐이었어요. 선영은 차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입구에는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선영이 도착하자 몇몇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은 그 인사를 차분히 받아주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스쳤던 얼굴들, 인사를 받지 못했던 얼굴들도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흐름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내받은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선영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선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선영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선영은 짧고 예의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그 태도는 차갑지도 과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을 향한 시선은 어제와 달랐고 말투도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이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무대와 가까운 위치에 안내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의 연회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질서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 사회자의 소개로 선영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몇몇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리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박수 속에서 선영은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이었죠. 어제의 무시는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친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차이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선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끝난 뒤 어떤 말들이 오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흔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김선영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며 다음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행사장은 여전히 밝았지만 분위기는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오늘의 장면을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몇몇 동창이 선영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선영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미소로 예의를 대신했죠.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도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상대를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선이었습니다. 선영은 행사장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느꼈던 불거짐이나 억울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끝낼지에 대한 선말입니다. 행사장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낮보다 선선했고 바람도 잔잔했죠.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건물 안을 돌아봤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자신이 더 머물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고 익숙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룸미러로 행사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와 같은 얼굴들이 있었지만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늦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로로 들어서자 불빛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용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거두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그 선택권이 지금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요.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불빛과 조용한 골목, 변하지 않는 일상 말입니다. 선영은 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결심을 분명히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그 말에는 미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가 끝났다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시선들은 이제 선영의 삶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하는 자리로 완전히 옮겨와 있었죠. 그날 이후 몇몇 관계는 조용히 닫혔고 선영의 삶은 그만큼 더 단단해졌습니다.